자, 기경계 합시다. 생겨나이도 않고 소멸하이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연기법을 가르치시는 분 완전한 대답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세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601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좀 내용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치에 좀 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 시간에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이거는 예정하고 예정 안으로 안의 부분 안으로 예정이 쌓인다. 근데 이거는 이제 무거운 문제. 상은 이거는 가벼운 문제예요. 이 두 가지가 균동하느냐 균동하지 않느냐 차이가 있어요. 정이 그걸 딱 나눠가지고 정이 많고 이러면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럼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날지 못하잖아요. 그죠? 여기 상은 가벼우면 날아다니고 날아다니는 종류가 많죠. 그래서 이제 가벼운 거하고 무거운 거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정이 많으면 밑으로, 상이 많으면 위로.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두 가지에 의해 가지고 이 육도가 결정됩니다. 육도가 결정되는데 제일 밑에 이제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 다음에 축생이죠. 축생. 이런 거는 대개 보면은 이 정이 무거워서 일어나는 현상.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 인간, 천사. 그거는 이제 따져보면은 아수라하고 이게 천사는 여기 상이 가벼워서 그런 거고요.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은 정과 상이 균동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걸 이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자, 그거 이제 읽어볼게요. 오늘 할 부분은 그 밑에 정소상다 하는 부분이요. 정이 적고 애정으로 쌓인 정이 적고 상이 많으면 상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죠. 생각상이 많으면 멀리 날지는 못하지만 가볍게 들려 날아다니는 신선이나 큰 힘을 지닌 귀신의 왕이나 날아다니는 야차나 걸어다니는 나찰때요 사방의 하늘에 눈일면서 가는 곳마다 그림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 24주에 보면 수승한 생각이 순일하지 못해서 조금은 탑된 정에 막히기 때문에 감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근데 만일에 얘기하자면은 복과 지를 겸하고 서원을 더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상에서 더 위로 가겠죠. 출세관은 이게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사 세간인데 여기서 더 벗어나 버리는 거죠. 얘기할 때. 그래 이 생각상에다가 요 상에다가 복과 지혜 그리고 이제 서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은 생각인데 선행을 해가지고 늘 착한 행을 하는 행을 한다든지
또는 연기라든지 공성에 대한 지혜를 갖는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남을 도와주고 이웃의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차 있다면 이 생각상은 바로 천상 세계를 넘어 출세관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무겁다든지 막 힘든다든지 이러면은 되게 애정이 너무 많았어. 애욕에 너무 치우쳐져 있을 때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어떤 생각, 사상이나 철학이라든지 종교적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이치를 잘 알고 이러면은 뭔가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얘기하죠.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내 몸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뒤로 넘어졌어. 바람에 넘어졌어. 변명도 희한하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정이 있냐, 생각이냐.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이 벽화 같은 데 보면 하늘 여자 있죠, 하늘 여자. 하늘 여자 날개도 없는데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천상 신들도 그렇거든. 날아다니는 이유가 생각상이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치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에 따르려고 하고 이러면 뭔가 마음이 가볍고 남녀 정에 대해서 자꾸 탐닉하고 이러면 조금 무거워지고 그렇다.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몸 형태가 사라지고 몸이 아주 세탁을 가벼워지는 이유도 바로 이런 상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예. 이해가 되시죠? 네, 602페이지를 넘어갑니다. 그 가운데 만약 착한 서원이나 착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의 법을 잘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을 따르거나 혹은 신비로운 주문을 보호하고 신조를 지닌 사람을 따르거나 혹은 선정을 보호하여 지혜를 편안히 보존한다면 이러한 무리는 친히 부처님의 자리 아래에 머물 것이다. 그 25주에 보면 비록 삿된 정에 걸림이 있으나 좋은 서원이 있기 때문에 선년에 감응하는 즉 천령팔부의 무리가 이것이다. 천령팔부가 이제 바로 불법을 보호하는 이제 신들인데 바로 이제 부처님 아래에 머문다는 말인데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좀 다르게 얘기한다면 천령팔부만 그렇게 했어요. 보지사또가 보살들도 사실은 착한 수원을 갖고 착한 마음을 갖고 법을 잘 보호하잖아요. 그죠? 보살이 경지 이루는 사람도 부처님 아래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도 이제 좀 확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과 상이 균동하면 날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상은 밝아서 총명하고 감정은 어두워도 꾸준할 것이다. 그래 이상이라는 게 이제 아주 이성적인 것은 밝고 투명하대. 이제 감정적인 것은 어둡고 우둔하다 그랬어요. 그 26주에 보면 사람에게는 총명과 우둔함이 있으니 그 이치가 이와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우리는 이게 정과 상이 균동하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그 다음에 정은 많고, 이제 균동하는 데서 정은 많고, 상이 적으면, 축생의 세계에 흘러 들어가, 무거운 것은 털 달린 무리가 되고, 가벼운 것은 깃 달린 족석이 될 것이다. 27주에 보면, 6 정도는 정이고, 4 정도는 상이다. 그랬어요. 그 정이 많기 때문에 용변하고 상이 걸리기 때문에 날려 들리는 것이니 무거운 업으로는 날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털 달린 무리가 되는 것이다. 행으로 태어나면 머리가 옆에 달린 것으로 다니는 것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행으로 달렸다고 그러면
개 같은 건가? 바다 개 같은 거. 그건 아니겠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내용은 이제 그렇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선 상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것도 생각이고, 생각사도 있고, 생각염도 있는데, 앞에 왜 이걸 들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같은 생각이, 다 같은 생각이. 왜 생각상이냐, 이죠? 저 생각상은 잘 마음 위에 모양이 있죠. 내 감각을 받아들여서 이미지화하는 건데 이때부터 뭐가 생기면 언어가 발생합니다. 생각상에서 언어가 발생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도 이 생각상 나와의 심리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상 그냥 내가 생각 이런 게 아니고 언어 활동이라든지 개념화할 수 있는 모든 사물을 개념화해서 볼 수 있는 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감각을 이미지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언어로 또 개념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생각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생각상을 들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쓰는 관상법이라는 관상법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내가 떠올려가지고 관찰하는 것. 가상현실이라든지 시뮬레이션 같은 그런 건데, 상상을 떠올려서 그 상상의 세계를 내가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개사요 가까운데 조개사 다 가봤죠? 그러니까 조개사 대웅전 떠올리면 떠올리지죠? 네. 그게 생각상이에요. 얘기하죠. 그거 마찬가지로 앞에 이제 불상 같은 거, 주먹 같은 부침상을 떠올려가지고 눈을 감고 요 앞에 부침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주시해 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사마타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상이에요. 이미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일상생활에 살고 있는 이 삶이라 하는 전부 다 이미지를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과거도 전부 다 이미지예요. 미래를 추상하는 것도 전부 이미지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TV 광고하는 것도 다 이미지예요. 얘기하잖아. 그냥 디자인의 세계가 전부 상의 세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을 먹고 사는 존재 얘기하잖아. 근데 이 상이 많으냐 적으냐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이 많으면은 여기에 이제 그 아수라 인간 천상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천상 위로 가면 어디 되느냐? 천상 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게 이제 10법계를 얘기를 하는데, 제일 밑에 이제 지옥, 축생이죠. 그 다음에 요까지를 이제 세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요 위로는 뭐가 있냐면 출세관입니다. 요 위로는 이제 승문, 명가, 도살,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요 네 개는 전부 다 출세관. 그럼 출세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세간은 시간 공간을, 세는 시간이고 가는 공간. 출세관은 시공을 벗어난 것이죠. 그럼 요 인간계라 하는 게 딱 중앙이 있어. 인간계가 딱 중앙이 있는데
그러면 요까지는 이미지를 이용하지만 천상위로 숨은 영과 보살 부처의 세계로 가면 상에서 벗어나거든요. 예. 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행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얘기하세요. 그건 저 위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상의 세계는 정과 상의 세계는 이 세간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승문 영과 보살 부처의 세계로 갔을 때는 물론 이 상이라 하는 하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칠지보살의 경지 이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상이 적고 이제 무상이 많다. 그래서 이제 상에서 무상으로 갑니다. 근데 팔지보살이 되면 이제 무생법인을 확실히 증득하게 되는 거예요. 무생이라고 하는 무매를 얘기하는데 공성을 얘기해요. 그럼 상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상이나 이 상이나 같은 상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그 상이 이 생각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하고 요 상하고 사실은 동일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자면 이 공부는 어디에 속합니까? 전 상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이 이제 지극하고 가벼워지고 이러면 몸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좀 되겠죠. 그 마음의 모양과 이미지에 의해서 언어 발생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의 모양이 물질이 마음의 모양이라 하는 건 없어요. 네. 부드러운 가벼운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물질. 네. 그런 어떤 그 지수화풍 4대 같은 이런 현상은 수행상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런 4대라 하는 것도 어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우리가 나타나지 않아요. 수행 중에서 특히 선정 중에서 그런 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바깥으로 이제 이 정은 아니고 이 생각은 바뀌자. 밖의 대상을 인식함으로써 일어나는 게 생각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고, 보이는 세계도 유식에서는 다 물질계는 전부 마음에 이제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문제하고 요 문제는 서로 연기를 하기는 혼란이 올 겁니다. 요거대로, 그건 그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인식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상이 투출해지면 다 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짐승들은 털이 있는 짐승들을 보면은 그런 건 전부 다 정이 많고 상이 적어서 그런 거죠. 6대 4 정도. 6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그런 거죠. 6.4상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참 이런 이야기가 있을 줄을 옛날에 이거는 내가 배우긴 배웠는데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관심이 가요. 예. 그래서 기억을 많이 못했는데 이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확실히 하게 되네요. 그래 왜 옛날에 이런 걸 생각을 못했느냐 생각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너무 어리고 이래서 그 남녀의 정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 나이가 이제 들면서 남녀의 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이 말이 맞구나.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건 전부 생각상에 속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이성적인 거고 하나는 감성적인 거. 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603 페이지 보십시오. 정이 7할이고 생각상 상이 3할이면은 물에 잠겨서 수류는 물입니다. 물에 잠겨서 화른의 경계에 태어나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물에서 불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물에서 불이 일어나는
그건 아시죠? 휘발유가 대표적입니다. 휘발유. 그 다음에 수소 폭탄, 수소가 물의 원소인데도 불구하고 폭발하는 불이잖아요. 그래서 물에 잠겨서 불의 경계에 태어나는데 맹렬한 불의 전기를 받아 아기 몸이 되기 때문에 항상 불에 타게 됩니다. 물도 몸을 태우기 때문에 먹지도 마시지 못하고 백천급을 지내게 됩니다. 왜 물이 몸을 태우게 되느냐? 물을 탁 마시면 그 물이 불로 바뀐다는 거죠. 네. 그 28 보면 구사론이 말하기를 대지체하에 땅 아래쪽에 금수 분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금륜과 수륜과 분면이 있는데 8개의 추운 것, 8개 뜨거운 지옥이 이 삼륜이 위에 있다 했다. 이 글에서 그 수화 풍륜의 장기다 하고, 또 흡사 지옥이 삼륜의 아래에 있는 것 같다고 했으나 그 가리키는 땅 아래 삼륜이 아니고 지옥의 삼륜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개완 스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수련의 화재라고 말한 것은 추운 지옥의 제8번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기운이 아주 맹렬한 불이라는 것은 화기를 받아서 이로써 몸을 삼기 때문에 항상 불에 태워짐을 입으며 혹 물을 얻어 마시더라도 변화에 불이 되기 때문에 불이 오히려 자기를 해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악의는 대개 이제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일상 악의 심리를 얘기하면은 부타의 심리학에서도 그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지옥의 심리가 있고 축생의 심리 있고 악의 심리 있고 아수라 심리 있고 인간의 심리 있고 천상의 심리가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여기서 뭐 악의 심리는 어떤 것이냐? 악의는 오로지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부타 심리학에도 이제 이 악의 심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직업은 화가예요. 여자인데.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럼 동거하는 남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저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하고 남자를 자주 바꾸는 거죠. 이 여자가. 그러고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근데 진단이 뭔가 하면은 아기의 심리를 가졌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니까 어릴 때 부모들이 이 아이를 사랑해주지 않았다는데 출발합니다. 아이를 잘 사랑해주고 좀 안아주고 다그려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사랑을 안 해주고 하니까 아이가 크면서 그 사랑이 굶주리는데, 그걸 얻어차기 이제 남자에서 찾는 거죠. 저 남자가 나를 행복해 줄 것이다, 행복해 줄 것이다. 이미 욕망을 추구하지만 결과는 아무도 남자. 그 욕망이 바로 불입니다. 불. 그러면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욕망이 불이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런 건데, 이 일상생활도 그런 사람 많이 없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악의가 된다. 이런 명심을 하시는, 남을 좀 배려하고 막 이래야 된다. 남을 배려하기는커녕 남이 뭐 싫거나 강제로 자기 일만 하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남이 죽거나 말거나 괴롭거나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옥이야, 지옥. 그런 거 보면. 제가 그 지옥을 당하고 있어. 제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이 9할이고 상이 1할이면 밑으로 하루를 긋고 내려갔어. 몸이 바람과 불이 두 가지가 서로 어울리는 곳에 들어가. 가벼우면 유관지옥에 태어나고 무거우면 무관지옥에 태어나게 된다. 이제 29주에 보면 정의 업이 더욱 막히기 때문에
지옥의 가부가 더욱 잠기게 되는 것이요. 아래로 불을 뚫고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곧 8가지 8열이죠. 8가지 불의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다. 풍화가 바람과 불이 서로 어울려 지나가는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빙지옥으로 치나 열탕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열지옥의 제8번째는 이름이 오무간이니 유간은 그 나머지 7지옥을 가리킨다. 이렇게 정이 이렇게 많은 거 결국 지옥에 간다. 무거우니까 밑으로 자꾸 깔아준다. 그래서 얘기하는 말이 이제 무거우냐 가벼우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자꾸 무거우면 밑으로 점점 보내요. 아기에서 죽생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말하면 그래서 축생의 세계와 악의 세계까지 다 얘기해, 지옥 세계까지 다 얘기했죠. 자, 순전히 정뿐이면 곧 장께서 가장 큰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되며 만약 탐닉하는 마음에 대성을 비방하거나 부처님의 금하는 계율을 헐뜯거나 험악하게 거짓 부불을 하거나 헛되이 시주의 보시를 탐내거나 외랍되이 공경을 받거나 오욕죄나 십중죄를 지으면 다시 시방의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시방의 아비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아비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옮겨 다니면서 지옥에서 못 벗어난다. 이 지옥, 저 지옥 이렇게 다니는 것이다. 그건 이제 30주에 보면은 아비지옥은 번역하면 무관지옥이다. 죄와 괴로움과 몸의 양과 급수와 수명 등 5가지가 다 무차간이기에 그니 막힘이 없는 공간이기에 이름이 오무간업이다. 이는 오직 정업이 가장 무거운 쪽으로 들어가 급이 이 급이라고 하는 건 우주시간에 풀어져야 이에 나오게 되는데 만약 대성을 비방한 등의 죄를 겸하게 되면 이 급이 비록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시 시방의 아비지옥에 들어가 벗어날 기약이 없는 것이다. 법을 비방하고 계를 헐뜯어 무한 사람으로 하여금 삿된 경에 떨어지게 했기 때문이다. 사기는 떨어지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때 또 중요한 것은 도덕성을 계락하는 도덕성을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지은 바 가급을 따라 비록 스스로 그 가부를 초래하되 중동분으로 가부를 받는 가운데 처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중동본이라는 건 동업의 얘기입니다. 업이 같다 얘기죠. 내가 아부를 지었는데 업이 같다면은 그 가부를 받는 가운데 처수가 있게 된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가게 되는 원인이 있다. 거기에 32주일 보면 앞에서 묻기를 지옥에 정한 처수가 있는가 자연인가 하고 물었기 때문에 답하기를 정을 따라 지은 곳으로 비록 스스로 그 가부를 초래했으나 동업으로 감응하는 것이다. 네. 그 정체가 없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원지라는 그 근원의 땅이라는 각기 원래 이유를 따르는 것이다. 태어나더라도 대한민국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미국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러시아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태어나는 그 자기 업에 따라서 같이 업에 따라서 태어나는 것이 각각 다르죠. 그 마찬가지로 내가 이 업이 무거워가지고 정이 많아서 떨어지더라도 거의 그 업에 따라서 처소가 갈린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결국 정은 무겁고 안으로 쌓이는 게 무거우면 그렇다. 되도록 그냥 애 키워가지고 열심히 공부시키면 이놈은 공부도 하지 않고 내도록 여자 생각만 하고 이러면은 이게 볼장 봐보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그렇게 살면은 결국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여자 생각만 계속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종류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세계가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세계가 아닙니다. 그냥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은의 무겁고 끌어당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이게 정신을 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다가 뭐 결혼 생활하는데 그거 없이 못 살잖아요 또. 그러니까 잘 절제할 땐 잘 절제하고 이 마음을 잘 이렇게 자제할 수 있도록 그 힘을 길러야 돼요. 얘기하자면. 까딱 잘못하면 또 혹시 가정 파괴범으로 또 이름 올릴 수도 있겠네. 내가 제게 보고 여성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혔지만은 사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 오해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인간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옥이나 천사까지 다 아우러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 참 이거는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야기 범위를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끔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얘기하자. 정이 많으냐 상이 많으냐. 이건 이 기준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럼 우리가 명상하는 거는 상이에요. 상. 생각상. 명상을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넘치는 것도 안 좋고 모자라는 것도 좋지 않아요. 항상 그걸 완급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제가 이 팔을 저기 부스탕 가서 둘째 날에 부러뜨렸는데 그래가지고 누구 팔골대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요 팔이 이렇게 이게 접쳐가지고 이렇게 지 마음대로 물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딱 만져가지고 맞췄지만 1차적으로 제가 감정도 없어요. 내 몸인데도 내 것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하고 그냥 다녔어요. 통증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미리 조처를 했기 때문에 되긴 했지만은 수술을 하고 이러면 이거 손 잘 못 움직이고 이거 운동해야 된다는데 수술하고도 다 움직이고 아무지도 않아요.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수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뭘 얘기해요? 이게 알고 보니까 복합골절이라 뼈가 부러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뼈가 부러졌어요. 저는 그것도 몰랐죠. 그리고 그쪽에서 대충 금이 갔네 어쩌고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래 해가지고 10일 이상 다녔어요. 아무치도 아무 문제 없이 아무치도 않았지. 기부수는 털이라고 대충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주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하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의료기술의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네, 알게 되고 5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 지금부터 지옥부터 해가지고 천상까지 여기에는 이제 신성까지 들어갑니다. 하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저 중생들 스스로가 지은 업에 의해서 감흥된 것이니 즉 10가지 익힌 버릇이 씨앗이 되 6가지 가부를 받는 것이다. 거기에 이제 육식을 어비로 삼고 34주의봉 육근을 통해 업보를 드러내는 것이 육교의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말은 제가 어떤 게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은 습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예. 이 10가지 익힌 버릇이라고 이제 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십설이라고 하는 게 36주에 보면 나옵니다. 앞에서는 갈라티 정과 상이 감흥하여 변하는 것을 알리고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근과 경의 구조를 밝힌다. 근간은 주관이고요. 근은 객관은 주객의 구조를 밝힌다 이거죠. 10가지 힘은 음욕과 탐, 진치 등 10폭의 근본하여 있겨 하급을 이루고 6가지가 이 교차함은 육군을 인하여 서로 인하여 사기여 악한 가부를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습입니다. 습. 이 습이죠. 이 길섭자죠. 그러면 내가 어빈이 있다. 어빈이 습이 돼가지고 가부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습이라고 하면 요즘 말은 습관이에요. 습관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나쁜 습관을 들지 말고 좋은 습관. 습관이 이 가부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이전에 원인이 있지만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폐가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폐암이 걸린다든지 하는 가부가 오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습이라 하는 것은 잘 끊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 습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자각이 없다는 게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습의 특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엉뚱하게 해버렸다. 근데 그것이 습이 될 수가 있어요. 습. 그럼 이런 게 이제 습이 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분노가 일어났다, 화가 났다. 그럼 화가 났으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서 끝나버리냐면, 화를 내으면은, 그 다음 이것이 잠재적 성향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쌓이면 정으로 바뀝니다. 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벌써 습입니다. 화는 습에 의해서 정오심입니다. 정오심은 그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잠재되어 있다가 한 번씩 팍 하고 폭발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또 정오심이 오래되면 한으로 바뀌어요. 한이 오래되면 뇌로 바뀌면 뇌. 번뇌할 때 냈죠. 이 번뇌할 때 이 냈자인데 너무 간략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내락하는 게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말을 하더라도 상대의 가슴 후에 팝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니요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반대를 놨던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막 다 뒤집어버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뒷배에 한이 있어요. 한은 정오심이 있어요. 정오는 어디처럼 분노에서 출발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벌써 습이 잘 잡고 있는 습. 그래서 그 습관을 잘 버리지 못해요. 또 욕을 달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것도 습이 되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습관은 바른 습관을 들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자, 무엇을 10가지 씨앗이라고 하는가? 하나는 첫째는 음란한 버릇이다. 음란한 이 버릇이 이제 이 버릇이라는 다 습관이죠. 이런 음란한 마음은 끌어안고 비비는 데서 생겨나고 이를 그치지 아니하며 606페이지 그 가운데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야 되는데 마치 사람의 손을 서로 비비면 뜨거운 기운이 앞에 나타나는 것 같다. 야,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버리네. 거기에 이제 39주에 보면 불길 같은 음란한 버릇은 미혹된 마음으로 치성해져서 서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혹된 바 대상에서 아주 크고 맹렬한 불을 보게 되는 것이다. 수주에 안석이 이르되 음욕의 습으로 비비기를 쉬지 아니하여 스스로 그 정력을 소모하면 불의 세계가 치연하여 살아서는 오히려 소갈 내열 등의 질병이 있고
목이 마르고 안에 열이 쟁이는 거. 죽어서는 크게 맹렬한 불을 보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다. 자, 이 말은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이제 불을 보게 되는 이유가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49일간 기간이 있는데 그 속에서 뭐 하도불을 친다든 사방에 불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게 생기는데 막 바람이 불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티벳 사자에 써있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설사 그런 것이 일어났더라도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업이 바른 데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맹렬한 불꽃을 보게 된다면 전부 다 뽐나는 습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이. 그러면 맹렬한 바람이 불면 뭔가 시기투한 버릇이 있기 때문에 맹렬한 불꽃이 일어난다. 저기 바람이 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아니 서로 비비면 그렇게 좋은가? 살까지 그냥 뭐 따갑고 아프지 않아?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제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건 매우 심리적인 건데 뇌과학에서 어떤 통증을 느낄 때 뇌 부분과 섹스했을 때 쾌락을 느끼는 뇌 부분이 똑같답니다. 그런데 왜 통증을 느끼게 될 부위인데 왜 쾌락을 느끼시느냐? 그럼 이것도 역시 얘기하자면은 심리적인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두뇌라고 하는 것이 뇌에 반응하는 것이 나타나지만은 알고 보면 전부 다 심리적인 현상이 지나지 않는다. 얘기하자. 심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니까. 자, 이제 또 봅시다. 아이고, 그렇게 뭐 애 놓고 사니까. 네. 제 소리죠, 그죠? 근데 이런 이치를 잘 아는 어느 교수는 자식을 어떻게 하면 출가시킬까 고심을 그렇게 했는데, 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예, 제가 출가하겠습니다 이러더니만 중학생쯤 되더니만 안 한대. 이와 같이 두 가지 버릇. 자, 두 가지 버릇이 서로 타오르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 무쇠된 병상과 구릴된 기둥으로 가하는 등의 고통을 받게 되나니. 자, 두 가지 버릇이라는 게 주 40일로만 두 가지 버릇이나 현행과 종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른바 업의 섭과 종자의 섭의 두 가지이다. 대개 업섭은 종자에 영향을 주고 종자의 섭은 결과를 갖추게 된다. 정맹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버릇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기를 할게요. 뭐였는데 남과 여. 자, 이게 이제 음란한 습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에게도 있고 여자에게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습이에요. 두 가지 습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당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얘기하면은 이제 이게 아리아식이 있다고요. 아리아식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종자생, 현행, 현행 흥지, 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종자가 또 종자생, 종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물론 이 전부 다 아리아식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래식 속의 종자가 현행을 대입니다. 나타나서 행하는 걸 얘기해요. 그와 동시에 이미지가 다시 종자로서 씨앗으로 납니다. 근데 종자생 종자가 참 중요해요.
종자생 경자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가볍게 얘기하면 어릴 때 한 대 맞았다. 뺨을 맞았다. 그래서 어느 나이 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이 아이가 크면서 누가 뺨을 때리려고 한다든지 그런 신용을 한다든지 하면 얼른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피하느냐면은 바로 그걸 옛날 맞았어. 아프다는 기억이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주 머리를 맞고 이러면은 옛날에는 뭐 머리를 많이 맞으면 멍청이가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또는 이제 어릴 때 고양이 이렇게 손등을 그냥 다쳤다 이러면 나이가 들면서도 고양이 근처를 안 가려고 해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나에게 트라우마가 있다면 어릴 때 트라우마는 어른을 성장하면서 이 트라우마도 같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림자도 어릴 때의 그림자가 어른이 되면 점점점 성장합니다. 근데 성장하는 원리가 뭐냐면 종자생 경제. 종자는 씨앗이잖아요. 씨앗이 씨앗을 낳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림자가 그림자를 낳고 트라우마가 트라우마를 낳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관계가 동심이다. 동심. 그러니까 내가 생기는 거와 분석되는 것이 이게 동시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자, 머리를 한 대 맞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종자가 있어요. 있다가 나를 때린 사람이 어릴 때 나를 때린 사람이 어른 돼서 길에서 탁 만나게 돼요. 탁 만나게 될 때 어릴 때 맞은 기억이 탁 떨어져요. 그걸 현행하는 거예요. 또 어른과 동시에 그 맞았던 그 기억이 다시 종자에서 남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만나서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또 올라오거든요. 안 사라지고 맞았던 기억이 또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자생 현행해가 끝나버리면 종자가 안 생기면 괜찮은데 없으면은 그 사람 만나도 가을 기억이 안 떠오를 건데 만나기만 하면 그 옛날에 맞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이게야.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현행했던 게 동시에 분석돼가지고 씨앗으로 남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대할 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얘기하자. 그래 막무가내식으로 그냥 말을 안 듣다고 패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나중에 어른에 대해서 굉장히 그림자로 남게 되고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아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또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뭔가 마음에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럼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느 신문을 보니 글이 나오더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늘 폭행을 한 거야. 그거 보고 자란 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부터 자기 남편을 폭행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거 어디서 봤느냐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늘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럼 종자로서 씨앗으로 남아있다가 실행으로 옮기는 거지. 종자생 현행을 하는 거야. 얘기하죠. 그리고 또 현행한 것 동시에 종자를 남기 때문에 계속 폭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좀 현재 두 가지 버릇을 얘기를 할 때 현행과 종자를 할 때 이 종자와 현행을 두 가지 버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종자와 현행이 두 가지 버릇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자를 갖다가 업종자라고 하죠. 업종자라고 하죠. 이 업종자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나타납니다. 그는 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 착하다 이죠. 착한 것은 하나는 악,
윤리적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 또 세 가지가 업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업은 행위라는 뜻인데 선악이라든지 의도 항상 들어가 있어요. 행위에 말하는 행위도 그 들어가 있고 생각하는 행위도 그렇고 내 몸으로 옮기는데도 선이냐 악이냐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런 걸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무시무시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반복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이 아리아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맞아. 이 아리아 시기라는 말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할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아리아 시기입니다. 육체를 포함해가지고. 요까지 다 이야기하지만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아리아 시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의식이고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무의식이 나타나는 세계다. 그럼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의식이라든지 감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만든 세계에 자기가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좀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밖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말이지 서로 빼앗으려고 그러고 뺏기려고 그러고 그래 사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은 자기가 마음이 만든 세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러는 거죠. 예. 그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예. 여기 이제 그 지옥에 들어가서 무실된 병사와 구류된 기둥으로 가하는 등의 고통을 받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것도 한번 예, 보면은 능소가 서로 타오르는 것을 능소는 주간객간이죠. 두 가지 습기가 그 서로 태움이라 서로 연합한 그러므로 예, 철상과 동주의 가구가 있는 것이다. 그 업의 습업에 감응한 것이다. 여기 지금 감응한 것이다. 바로 내가 그런 버릇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이 그 양심상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지옥이라 하는 것은 뭘 뜻하겠어요? 마음이 만든 세계다. 마음이 만든 세계. 우리 살고 있는 보여드리는 세계도 마음이 만든 세계지만 지옥도 마음이 만든 세계. 자기가 그는 맹렬한 온난한 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시된 병사나 구리된 기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고통을 받는다. 가해를 받는다는 얘기죠.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끔찍한 거는 뭘 얘기하냐면 현실상의 지옥의 심리를 갖고 있으면 죽을 수도 지옥의 심리에 따라서 지옥의 세계가 나타난다는 거죠.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동업중생 똑같은 사람 똑같이 지옥의 이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지옥의 세계를 형성해서 자기 거기서 고통받는다. 이런 얘기. 말하자면 우리 살면서 현실 세계도 그런 이 살아가는 이 세계도 심리 현상들이고 그런 심리 속에 사는 것인데 어떤 심리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제일 좋은 심리는 어떤 것이냐? 제 속에서 제일 좋은 심리는 천상의 심리가 제일 좋은 겁니다. 천상의 심리는 자학하는 일 별로 없어요. 그 남에게 잘 베풀고 얘기하잖아. 베풀어주고 누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요. 늘 주고 그럼 거기에 너를 이렇게 저쳐서 하늘을 보고 힘이 지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좋은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렇게 진보를 공부하고 명상하는 것이 그보다 더 좋은 차원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시방의 일체 열애가 없는 함을 지목하여 예욕의 굴잡고 일어나있고 보살은 음력 보기를 마치 불구덩이를 피하듯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TV를 보니까 외국의 오페라 뮤지컬이라 했어요. 뮤지컬을 이제 스타 남녀 2명을
초대해가지고 노래 한 번 들었는데 그 가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령하는 나누는데 그 노래 가사에 그런데 사랑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 화산폭 속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 진짜 적절한 표현. 이 사랑보다 더 고귀한 것이 없다 하는데 내가 보는 그런 사랑보다 더 지옥 같은 그건 더 지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보고 그 가사 내용이 그런 내용들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런 강의 있으면 내가 다 적어둘 걸 깜짝 놀랐어. 와, 세속에서 저런 표현을 하는구나. 남녀가 마치 그 화산불 속에 막 둘이 불태우는 밤새 불태우는 내용 가사 그런 내용 얘기하죠. 정말 그 경전에서 얘기하면 딱 맞구나. 그래도 이제 불을 태우는구나. 둘째는 탐욕의 버릇이다. 이런 탐내는 마음은 서로를 빨아들이는 데서 생겨나고 빨아들이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면 흡수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추위가 쌓이고 얼음이 굳어졌어요. 그 가운데서 결빙되는 것이 마치 사람이 입으로 바람을 불이키면 차가운 감촉이 생기는 것 같다. 거기에 보면은 이 탐습이 탐하는 습이 물을 감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집착함으로 인하여 흡치 빨아들여서 바라는 것이다. 흡치하여 바람을 쌓음이 차가운 것이고 바람이 물을 맺히게 하여 얼음이 된다. 그러므로 찬 것을 쌓아서 얼음 경계가 있게 된 것이다. 저기 그 보면 한쪽에는 차고 한쪽이 뜨거우면은 기류가 어느 쪽으로 흐릅니까? 예? 기류는 또 따뜻한데. 찬 것에서 따뜻한 쪽으로 옆으로 갑니까? 그냥 이 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태풍이 생긴 이유도 그런 이치예요. 지금 여기서 좀 얘기하는 내용 그런데 차갑다 하는 건 얼음이라 하는 건 불의 요소입니다. 찬 것도 불의 요소예요. 얘기하다. 그럼 탐욕은 불이거든요. 탐욕은 불인데 내가 빨아들인 물에서 뭐가 생기느냐? 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찬 것에서 물론 뜨거운 쪽으로 기류가 흐른다네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탐욕이 갖고 있으면 불입니다. 그럼 받아들이잖아요. 빨아들이는 바람이 생기면 그러면 바람이 생기면서 이제 추위가 쌓이고 얼음이 된다. 근데 요즘 심리적으로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욕심이 많으면 주위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절. 근데 이해가 되시죠?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가 생기면 가스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아들이니까 빨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욕심쟁이, 저 나쁜 놈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뇌물로 인해 가지고 폐가망신하는 일도 종종 생기게 보니까 지금 요즘 이 사회 현상이 크게 두 가지예요. 어느 저기 가수 배우는 또 성관계로 또 구수적 올라가는 난리가 치고 있고 그 다음에 탐욕이 극치는 어디인가 배우조선에 누가 180억 행님 그 간부들이 그냥 돈 잔치를 벌이고 이게 지금 탐욕이 극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뭐가 생깁니까? 단절이 생깁니다. 단절. 그럼 그 배우는 이미지가 벌써 손상됐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져 버리죠. 그거 하나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배우조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제 그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롯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뭔가 탐욕하고 관계돼요. 그러면은 고객과의 거리가 끊어질 가능성이 많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찬바람이 불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다 이렇게 좀 얘기해요. 물론 주 내용은 이치를
설명했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그거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 여러분들도 혹시 붙들고 놓지 않는 게 있으면 주세요. 영원히 뭐 죽어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아깝더라도 좀 베풀고 그래야죠. 그래 탐욕 없이는 방법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일 때 그거 다 돼가면 꼭 끝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아리아식은 기억을 안 합니다. 네. 기억하는 것은 이제 누가 그 기억을 하느냐? 의식 기억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하는데 한 20분 동안 정말 사는지 뭐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으면 그거는 이제 상태가 없다는 알아차림이 없다는 말이죠. 기억이 없다면 알아차림이 없다. 의식이 넓게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혼미입니까? 네? 그 기억 못하는 거 혼미한 상태예요? 아니 또 네. 했는데 혼미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모르면 혼미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왜 정신이 이렇게 멀쩡한데 그런 혼미가 없어요? 네. 정신이 그때 멀쩡한 게 아니고 혼침이 빠졌거나 또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생각- 아무것도 이제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이 실제로 이제 또 밥안가에 떨어졌다. 밥안가. 밥안가는 잠재의식이라고 해요. 의식이 멀쩡하다가 한순간 싹 사라져. 싹 사라져 버리면은 그는 밥안가에 잠재의식으로 떨어져요. 잠재의식이라는 건 말야식. 그런 말야식, 아리아식의 특징은 무기예요. 무기. 없을 무자에 기록할 기체. 기록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의식이에요. 잠재의식은 결과를 내는 힘이 없어요. 왜냐면요. 예. 그럼 내가 이거 혼침에 빠졌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혼침은 아닌데. 그런데 기억이 없어요. 예. 기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니 분명히 또렷했는데 또렷하구나 했는데 이렇게 보면 기억이 없었구나라고 보면 20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잘 이제 알아차리는 끼어 있었거든요. 끼어 있었는데 잘 깨 있는데 이제 시간이 20분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찰나지거나 느껴진다면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의식 깨 있는 상태에서 주면은 좋다. 근데 그거를 의식에 있으면서 그런 건지 혼침에 빠진 건지를 누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밖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어야지.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선정이라고 한다면 선정이 들어갈 때 현상과 나올 때 현상을 기억하다 그래요. 들어갈 때. 예, 들어갈 때 어떤 상태인지 기억을 해. 나올 때도 어떤 상태를 기억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의식이 이제 성상에 깨 있는 상태에서 선정이 생기는 것이지 혼침 상태에서 선정이 생길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몽사몽을 이제 성정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편안하니까. 그리고 아무 기억도 없고 그냥 뭔지 모르니까 그런 혼침은 안 좋다 이거지. 자, 해양제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은 의 점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몰며 중생의 고통을 전자로